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해 만든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최근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출시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나트륨으로 만든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시제품으로 출시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장화이라는 자동차 회사, 그리고 하이나라는 배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전기차는 시제품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일단 첫 번째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라고 해서 좀 일정 반향을 일으켰는데,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쌀 수 있겠지만 아직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보다 좀 수명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안에 중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출시하고 상용화를 하겠다, 또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무엇인지 특징을 살펴보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출시되었을 때 리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이 있듯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리튬 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대신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리튬 대비해서 원소 기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자가 2배 이상 크고, 입자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래서 반응성이 좀 떨어져서 나트륨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반응성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최근에 연구 개발을 하면서 상용화를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때부터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워낙 수명 특성도 좋고 성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7, 80년대에 연구 개발이 되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에 밀려서 좀 관심이 사라지고 시장에서 상용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리튬의 매장량에 대한 이슈가, 생산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리튬 대비해서 매장량이 500배 이상 풍부하고 가격이 리튬 대비해서 10% 수준 정도로 낮기 때문에 관심이 시장에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양극과 음극에서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극 소재, 음극 소재, 기판, 전해질,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싼 그런 소재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양극도 나트륨 기반의 양극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음극도 지금 현재 흑연계에서 과거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사용이 되던 하드 카본 계열로 음극재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판 중에 음극 기판이 현재는 동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알루미늄 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해질도 나트륨 계열로 바뀌게 되고요. 4대 소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전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래서 공급망 교체에 대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을 싸게, 원가를 좀 낮춰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리튬보다 싼 나트륨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도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소재보다 조금 더 싼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을 약 30에서 40% 수준 정도로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좋은데 나트륨은 앞에서 이제 입자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반응성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저온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온 특성이 좋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점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할 때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kg당 160W, 그래서 LFP가 가지고 있는 kg당 170W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삼원계 NCM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인 kg당 210W에는 한참 못 미치고요. 무엇보다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봤을 때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370W/L,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삼원계가 가지고 있는 650W/L에 많이 못 미칩니다. LFP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400W/L와 비슷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NCM, 그러니까 삼원계 계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부피당 에너지 밀도나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많이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명 특성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던 수명보다 상당히 빨리 수명이 단축돼서 이제 배터리의 성능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다. 그리고 안정성이 괜찮다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특히나 전기차에서 사용해야 할 때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진다.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가 LFP 배터리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 그리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교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동일한 양의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 짧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이처럼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전기차에서 사용되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상용화가 되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크게 중요치 않은 ESS용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좀 짧아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저가형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대량으로 양산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당장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기는 어렵고 한 2025년 이후에 LFP 리튬이온 배터리를 조금씩 대체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이미 연구가 되었지만 책상 속에 넣어놨던 그런 연구 결과를 다시 꺼내서 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그런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황 배터리 같이 진정한 차세대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황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좋은데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임새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구체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는 전기차용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드론, 이바이크, 그리고 UAM 같은 그런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지금 계속 시장이 크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황 배터리가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유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일부를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2025년 이후에 조금은 잠식을 하더라도 오히려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황 배터리에서 리튬이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리튬의 수요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